좋은 제품이 값이 비싸듯이 약도 좋은 약일수록 값이 비쌀 텐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은 어떤 약이며 비싼 이유는 또 뭘까요? 바이오 위클리 오늘은 매번 승인될 때마다 최고가를 경신하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 가늠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얼마입니까? 사실 저도 가늠하기가 힘든데 이게 뭐 의학 전문인이 아니면은 약값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이제 바이오 위클리에서 이 카티라는 이 혈액암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약값이 4억 원에 육박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한 약은 무려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약 한 44억 원에 달합니다. 와, 예. 이 약은 B형 혈우병 치료제인데요. 미국 FDA는 지난해 11월 이 B형 혈우병에 대해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이약이 B형 혈우병 치료제이면서 유전자 치료제다 이런 설명이신데요. 우선 B형 혈우병이 어떤 병일까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뛰어놀다 보면은 넘어져서 막 무릎이 까지고 그러다 보면 예. 피가 나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막 피가 멈춰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피가 멈추는 거는 우리 몸에 혈액 응고인자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인 건데요. 혈우병은 이 혈액 응고인자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 않아서 네. 발생하는 병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병하는 건데 이 혈우병은 크게 A형 혈우병이랑 B형 혈우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혈우병의 한 80% 정도가 A형 혈우병이고 이 A형 혈우병의 경우에는 8번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B형 혈우병은 이제 나머지 한 20% 정도의 혈우병을 차지하는데 이 B형 같은 경우에는 9번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병한다. 증상은 A형 혈우병과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우병과 관련해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그 러시아 혁명 있잖아요.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제정 러시아 말기에 그 황태자가 이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예. 근데 당연히 그 당시에 치료제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태자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라스푸틴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혈우병을 치료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그 황태자의 그 혈우병 증상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 황태우가 이 라스푸틴을 적극적으로 이제 신임을 하고 지지를 해주면서 이 라스푸틴이 이 황후의 비호를 등였고 국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면서 이제 그에 분노한 이제 러시아 시민들이랑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게 이제 역사에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네, 혈우병에 대한 에피소드까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B형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가요? 네, 이 혈우병은 이제 B형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9번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 이상이 생겨 발생한다고 네. 말을 했잖아요. 네. 이 치료 원리가 이 약은 이제 이 9번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에 착안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이 9번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를 몸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네. 이런 데 착안해서 이제 이 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9번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를 우리 몸에 전달을 한다. 그래서 유전자 자체를 치료 물질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 치료용 유전자를 우리 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세포가 있거든요. 목표로 하는 세포. 네. 세포 안에 유전자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유전자만 둔다고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를 이제 전달체로 이용을 하는데 네.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능력이 타고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안을 해서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를 우리가 전달체로 이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약의 경우에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5, 즉 AAV5를 이제 그 바이러스 전달체로 이용을 했는데요. 네. 이 바이오 분야에서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는 이제 그 유전자의 전달체로 흔히 사용되는 그런 물질인 거죠. 이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5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 세포가 간 세포인데 네. 이 혈액 응고인자가 이 간 세포에서 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AAV5의 이 혈액 응고인자 9번을 답제를 해서 이제 우리 몸에 주입을 하면 이 AAV5가 혈액 응고 9번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를 이제 간 세포로 끌고 들어가고 네. 이 일단 그 치료용 유전자가 간 세포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치료용 유전자에서 이제 치료용 물질인 9번 혈액 응고인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유전자가 세포 안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가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유전자 치료제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원래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평생 가진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치료용 유전자를 몸에 주입을 하니까 이게 이제 평생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치료용 유전자도 계속 남아 있는 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이 유전자 치료제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그 임상시험 3상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 유전자를 몸에 넣었으니까 혈액 응고인자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치료 효과인 거잖아요. 예. 최초에 이제 환자에 투여하고 나서 6개월 차에서 혈액 응고인자가 얼마큼 만들어졌느냐를 봤더니 평균 한 39%가 만들어졌더라. 활성이 이렇게 나타났더라. 예. 나왔고 24개월 차에서는 이게 조금 줄어가지고 36% 정도의 혈액 응고인자 활성이 보였더라. 이게 이제 임상시험 결과거든요. 네. 임상시험 결과 놓고 보면은 최소한 24개월은 이레티오르 효과가 지속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이제 이에 근거해서 이 회사는 한 번 투여로 치료 효과가 한 수년 이상 지속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평생 효과가 지속이 돼야 하지만 이제 실제에서는 조금은 이제 약효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약이 나오기 전에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똑같은 유전자 치료제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중해성 빈혈이라고 이제 빈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빈혈은 그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이 형성되지 않아서 발병하는 질병인데 네, 미국 FDA는 지난해 8월 이 지중해성 빈혈에 대한 치료제를 승인했는데 이 치료제도 역시 유전자 치료제였던 거예요. 네, 이 약은 이제 헤모글로빈,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우리 몸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에 설명했던 이 B형 혈우병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에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했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예, 근데 이 빈혈 치료제의 경우에는 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아니라 렌티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치료제가 승인될 당시의 가격이 280만 달러였거든요.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36억 원. 아, 예, 당시로서는 최고가였고 네, 이 그 빈혈 혈우병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그게 다시 바뀐 거죠. 아, 최고가 약이. 예,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그 지금 하는 그 빈혈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이 유전자 치료제가 2건이 미국 FDA가 승인해 줬는데 그것도 이제 승인될 때마다 최고가를 나타냈던 거예요. 계속 경신을 했군요. 계속 경신한 거죠. 예, 방금 설명한 이 주기인자 유전자 치료제에 앞서서 미국 FDA는 2019년에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를 승인해 줬는데 이게 212만 달러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25억 정도에 예. 달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2017년에 유전성 망막 질환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했었는데 그게 한 85만 달러, 약 10억 달러, 10억. 그 당시로 또 최고가였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이라도 쓰겠다면 너무 비싸서 쓰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비싸면 일반인들은 뭐 쓸 수가 없고 좀 돈이 많은 재벌들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초고가 약이 승인이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약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아까 설명한 그 4개의 유전자 치료제 중에서 이제 하나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어요. 네, 그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는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환자가 부담해야 될 본인 부담금이 한 598만 원. 아, 네. 그러니까 대폭 낮아진 거죠. 그렇네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지난해 8월에 이 약이 24개월 소아 환자에게 투여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약 있잖아요. 그 네. 유전자 치료제 3개, 요거 말고 나머지는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아, 이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되면 얼마큼 본인 부담금이 되느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약들의 어떤 환자 투여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초고가라는 그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유전자 치료제는 뭐 설명했듯이 유전자 자체를 치료 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병의 원인인 유전자를 대신해서 정상 유전자를 주입하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도 반영구적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유전자 치료제가 이렇게 좀 각광받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이 희소 유전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6,000여 종은 단일 유전자가 이제 병의 원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인 유전자가 하나이니까 이 하나의 유전자만 우리가 주입을 해주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최근 신약 개발의 트렌드는 유전자 치료제나 아까 설명했던 카티와 같은 세포 치료제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장 조사 기관인 이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자료를 살펴보면
이 전 세계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지난 2021년 한 20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근데 오는 2027년이면 한 8배 증가한 184억 달러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희소 유전병 환자들에게 유전자 치료제가 굉장히 큰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